일반 형법과 군형법상 상간명예훼손의 차이는 상간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는 상간모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모욕이 아니라 상간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큰 차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말이야 이웃집 김씨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렸다, 돈을 갚지 않았다, 고소를 당했다, 감옥에 갔다, 이게 다 사실에 해당하잖아요. 이런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친구 완전 거짓말쟁이야 또는 뭐 사기꾼이야 라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추상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는 것, 그것을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제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데 상간 명예훼손은 주체가 가해자가 군인이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그 가해자보다는 높은 상관인 군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성, 두 사람 이상에게 어떤 그 말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을 말하고 허위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거짓 사실을 말하는 게 되겠죠.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사실 적시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형법과 군형법상 상간명예훼손의 차이는 상간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군형법상 상간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형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상간명예훼손 사건이 있었고 의미 있는 처분을 받게 되어서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군인인 A가 상관인 군인 B와 같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같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B가 업무 처리를 좀 부적절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군인 A는 이걸 혼자 이제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게 다시 또 반복된다고 하면 군대의 모든 인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던 동료 C한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 C가 이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공론화를 시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상관인 B가 이 내용을 알게 됐고 상관 B가 군인인 A를 상간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쟁점을 잡고 변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관 B가 했던 그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허위 사실이냐 아니면 진실한 사실이냐, 이게 좀 쟁점이 됐었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인지에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고요. 이 조문을 적용을 하려면 업무를 그르친 그 어떤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어야지만 이 조문이 적용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상관 B가 했던 업무 처리 절차가 실제로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밝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군인 A는 상관 B의 업무 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믿은 것에 있어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형법 15조에 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군인 A는 이 사실을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걸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왜 그렇게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조목조목 들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일반 형법의 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군형법에는 이 310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에 있는 이 내용이 군형법에 있는 상간 명예훼손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례를 좀 찾아가지고 주장을 했거든요. 판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간 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의 불법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 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던 2024년도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인데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에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가 군 검찰로부터 죄가 안 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